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2차 2과목 농작물 재보험 출제 예상 문제집 완성을 했습니다. 총 그 134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총 문제는 단답형 문제, 계산 문제 해가지고 120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하고 다르게 제가 그 뭡니까? 2과목은 조금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이런 것은 유의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그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라화된 부분을 그것을 이제 유지시킨 상태에서 2과목 출제 예상 문제집을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과실손해 보상 같은 경우는 각 품목별로 피해를 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히 이제 참사례 같은 경우는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뭐죠? 산식을 통해서 그 아무리 암기해봐봐야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딱 떠올려가면서 간단하게 딱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도 뭐 사진 같은 걸 또 같이 넣고, 또 그 이제 간단 숙지 팁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풀면 됩니다 하고, 그런 것도 출제 예상 문제집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공지사항이 다 안내드렸지만 이론 교재는 이미 좀 만들어져 있고요. 출제 예상 문제집을 제가 1월 말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2월 초부터 판매한다라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께서 교재, 이론 교재나 출제 예상 문제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과목 강의를 이제 곧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공부를 하기 전에 1과목도 마찬가지였지만 2과목을 우리가 그 뭡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먼저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요. 가축재보험 같으면은 뭐죠? 가축재보험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미리 딱 우리가 그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축재보험을 공부한 것처럼 이 과목도 그런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뭡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계자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합격률이 5%인 거 다 알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원래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학창 시절에 다들 이제 공부 깨나 한다 소리 다 들으셨고, 뭐 수제다 뭐 이런 소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뭡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시험도 많이 보시면 대부분 다 뭡니까 시험 한 번만에 다 취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한 번만에 뭡니까 합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자존심에 솔직한 스크래치 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잘 봐보시면 뭡니까 평균 점수가 20점대예요. 20점대. 뭐 10회 때는 이 과목이 19점, 그렇죠? 11회 때도 21점. 그러니까 평균 내보면 20점대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한 문제, 단답형 문제 한 문제 정도밖에 뭐죠? 풀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예, 응시생의 평균 수험생들이 평균들이 다들 요 정도밖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합격률은 5%인데 과연 그러면 과락률 40점 미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딱 따져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니까 이 과목만 갖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 과목이 10회 때는 87분이 40점을 맞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40점을 넘은 13명 중에서 6분이 합격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40점 넘은 분들은 합격률로 따지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쵸? 40점을 넘지 못하는 거야. 4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데는 거의 그 근처까지는 가는데, 이것도 볼까요? 11회 때도 78분이 40점을 못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2명이 40점을 넘긴 거예요. 22명이 40점을 넘겼는데 그 중에 5분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존심 이런 거 세울 필요 없이 40점을 넘기는 것이 일단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과목이.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20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목표하는 게 40점이겠습니까? 아니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뭡니까? 그 70점
정도,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뭡니까? 이 과목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오늘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암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뭡니까? 공지사항 올릴 때도 어떤 때는 차돌머리 박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얼마나 머리가 돌덩어리면 차돌머리 박승이라고 제가 그 앞에다 그 뭡니까? 그렇게 그 글을 올렸겠습니까? 그렇게 머리 나쁜 저도 뭐죠?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이 뭐냐면 저는 2차 2과목 강의라고 뭡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에 이렇게 차돌머리가 어떻게 그 뭐 이 과목의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가? 그 뭡니까? 그것도 노하우가 있겠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수하는 강의로 진행을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 통계자료 미리 한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 우리가 그 과락률이 뭡니까 여기 포함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요. 70점 80점 맞는다면 이 과목을 당연히 합격하는 거는 뭐 지장이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냥 70점 80점 맞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근에 출제된 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번에 그 일전에 강의실에다가 PDF 파일로 요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출력해서 여러분께서 항상 간직하고 계시면서 중간중간에 볼 수 있도록 요거 이제 도표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 도표를 갖고, 여러분께서, 느낀 소감을 한번, 그 뭡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의견을 한번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했는데, 대부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2차 시험을 한번 보신 분이더라고요. 왜냐면 2차 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과목을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된다. 그 소감 뭡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봐봐 여러분께서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은 진짜 소중한 댓글이죠. 댓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 댓글이야말로 진정 뭡니까 정답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나니까 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그것을 깨닫고 이 댓글을 올려주셨겠죠. 그렇죠?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문제가 나오니까 그 아는 문제도 풀어보지 못하고 막 허둥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더란 얘기예요. 여기도 시간까지 싸웁니다. 마음만 급해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풀지도 못해 시간이 쫓기게 되더라. 그죠?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이었고 또 댓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야 되더라. 그것이 진짜 중요하더라. 이론서에 점 하나 빼놓지 않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물음을 보고 지문 중에서 물음이 전부 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시험 문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8장으로 나오는데 그 18장 18번에도 120분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중에서 풀이에 필요한 정보만 빨리 캐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숙달시키는 훈련 그것이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예, 여기도 볼까요? 띵하니 좀 좋아도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쵸?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것이 2차 2과목의 계산형 문제를 풀 때 가장 필요한 거더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 댓글 마지막 하나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한번 이거만 해서 또 시간이 다 흘러버리니까 안 되니까 몇 분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미니콩님 같은 경우는 암기보다는 이해하고 이렇게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8011님도 암기보다 각 파트별 개념을 이해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지문을 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야만이 시간이, 문제 풀 때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딱 이제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의견 제시하신 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도록 문제가 출제되니까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요 내용이 결국 뭐요? 예. 제가 금년에 이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쫙 봐보면 여기 잘 봐보면요. 원래로 따지면 이 과목이 뭐죠? 가축재보험. 지금 가축재보험 순서에 가축재보험 이 과목은 뭐예요? 그렇죠? 가축이 폐사가 됐을 때 그 폐사된 시점에서 보험가액이 얼마이고 거기다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최종 손해액을 산정해 갖고 뭐죠? 만약에 일부 부분으로 들었으면 비례보상하고 그 다음에 최종 그걸 손비자 해갖고 자기부담금 차감하면 뭡니까? 이 과목에 보험금을 과세하는 하는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1과목 한 다음에 가축재보험 1과목, 2과목 한꺼번에 먼저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농작물재보험 2과목이에요. 여기는 가축재보험 2과목 뭡니까? 폐사됐다. 보험금 과세 그거는 여기다 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로 따지면 배점이 85점이 돼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0점이 넘죠? 여기 점점 올라가요. 120점, 120점. 그쵸? 예. 120점 제때가 85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많아졌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게 이 과목 문제인데, 이 과목 문제인데, 차가보험서 보험금 과세요. 이 과목 문제잖아요. 그쵸? 떫은가. 근데 1과목에서 출제됐다는 게, 그러니까 1과목에서 출제됐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재보험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이 내용들이, 총 출제된 거, 계산형 문제로 출제됐으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로 된 거는 이렇게 빨갛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5점, 5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과목, 농작물재보험 이 과목에서, 이 과목이라는 게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재보험 품목이 어떻게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을 구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배점이 이만큼 되더란 얘기예요.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5%만 공부 더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기다 가축재보험 15점 더 더해봐 보세요. 거의 135점, 138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죠? 순수하게 1과목의, 배점은 75점 정도. 우리 지금까지 1과목 공부했지만, 빨리 끝난 이거 바로 그거예요. 7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뭐죠? 보험료 산정 문제라든지, 보험 가입 금액,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갑자기 지금 또, 평년수학량, 그쵸? 예. 기본적으로 계산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각 재보험금 문제는 이제 요즘은 이제 1과목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까지 하면 이제 계산 문제 기본 4문제가 딱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축재보험이 계산형으로 나오게 되면 1과목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세팅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2과목 문제가 1과목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과목에서 출제된 게 2과목에서 총 4문제 나왔어요.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도포에서, 여러분께서 딱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11회 때 나오고 이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쵸? 계속 해마다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결국은 밖에서만 나올 뿐이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고, 이 대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를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계산형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형 문제. 다 계산형 문제예요. 그쵸? 계산형 문제고, 여기다가 이제 단 10, 이렇게 되는 거 뭐냐. 단답형. 그거에 이제 10점 배점됐다는 얘기예요. 9회, 10회, 11회 보면 단답형이 다 10점이죠. 바로 이제 멀리도 가지 말고,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 과목에서 단답형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수학감소 보장 바짝무리. 수학량 조사 설치가 언제지?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자는 언제야? 옥수수는
언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갈로넣기 문제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과실 손해 보장 품목에 과실 손해 조사는 언제 하지? 언제 가서 해야 되지? 그것을 품목별로 이제 그 뭡니까 그 갈로넣기 문제로 나왔어요. 그쵸? 요거 딱 뭡니까 10점 100점 빼놓고는 나머지 5점짜리도 다 뭘로 나오죠? 그렇죠. 다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다? 계산형 문제를 우리가 딱 나왔을 때 풀 수만 있으면 돼. 주어진 조건 갖고 문제를 푸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조건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공부가 기본이 되는 거지. 야, 책에 암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이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주어진 조건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이 과목은 끝나는 겁니다.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답형이 배점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 이거 그 9회, 10회, 11회 그거 다 있잖아요. 제 카페에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여러분 봐보세요. 예, 단답형 이 과목의 단답형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배점이 10점밖에 안 됩니다. 예, 10점밖에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최근 4년간 이제 출제 문제 어떻게 이제 그 출제됐는가 하고 우리가 그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반 120점 정도가 이 과목 그 뭡니까 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그것도 이제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한 8문제 정도가 계산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8문제가 출제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보시면 제가 깨진 도 고치게 이제 그 피해를 보장 방식별로 피해를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지만 큰 틀로 생산비 보장 방식 그리고 이제 뭐죠? 시설물 그죠? 시설물이 보험사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학 감소 보장 논작물 밭작물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감소 보장 과수 품목 포복자만이라든지 뭐죠? 팔가수 품목 있죠. 밤참 오대 매호살유해 갖고 팔가수 품목에서 과수 쪽에서 수학 감소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저가전 종합 투 상품 있죠. 예전에 이제 벼하고 적정 문제만 풀면은 예전에 선배님들께서는 합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벼하고 적정 사가수 문제가 통상 5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됐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대표적인 품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전 종합 투 상품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복무감 두불 있죠. 최근에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또 이렇게 추가됐지만 그전에도 이제 꾸준하게 감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무화과라든지 복분자 문제가 뭐죠? 8회, 9회, 10회 꾸준하게 출제되다가 지난해 11회 때는 복분자하고 오디하고 15점 문제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분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뭡니까 키워드별로 보장 방식별로 따져봐도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공부는 어떨지 몰라도 이 과목 공부를 딱 하면 공부를 한 건 그대로 여러분께서 8월 29일 날에 시험장 가면 무조건 나고 써먹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인삼처럼 좀 특이하죠. 그죠? 인삼이 왜 요게 이제 제 이론 교재 현재 그 편집 순서인데 인삼이 왜 있냐면은 원래는 이제 인삼은 수확량을 조사하지만 그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결국 뭘 하기 조사를 하냐면 평년 수확량 뭐 기준 수확량과의 차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산비 보장 방식처럼 뭐죠? 얼마쯤 피해가 났지? 손해 정도 비율이 예전만 하더라도 2468장으로 뭡니까? 그 적용을 하던 것이 2025년부터는 10% 구간으로 이렇게 그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생산비 보장은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해 갖고 뭐죠? 뭡니까? 손해를 산정해 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삼 또한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에 뭡니까? 피해로 산식 잘 보면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잖아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생산비 보장에 그렇죠? 예, 그 뭐죠? 그 면적 비율이에요. 그렇죠? 면적 비율이고
그 생산비 보장은 어떻게 해요? 면적 피해율 곱하기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손해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있잖아요. 그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면 인삼에는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생산비 보장 방식인 겁니다. 연금별 보상가액을 뭡니까 적용해갖고 얼마나 현재 그 피해가 났나 그것을 이제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생산비 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삼 여기다가 이제 그 위치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로 따지면 가장 쉬운 공부가 뭐냐면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 밭작물이 가장 공부가 쉬워요. 사실은 가장 공부가 쉬운데 이것을 먼저 시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논작물 밭작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수 품목에 가서는 수확량뿐만이 아니라 감수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확량을 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험사가 났을 때 감수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감수량 구하는 걸 다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산비 보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방식에 고차가 돼 있어 갖고 이것 또한 그렇게 구하는지 알고 뭡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생산비 보장 먼저 하는 게 가장 맞겠다 해갖고, 이론 교재는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비 보장 방식인 인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물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축사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그 분석에, 출제하는 분석에도, 가축은 빼고, 축사는 제가 이 과목에 같이 뭡니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시설물과 동일하게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이거, 해가림은 인삼하고 세팅돼서 나올 수 있고 비가림은 포도라든지 참다리라든지 뭡니까 대추와 같이 이렇게 세팅돼서 나올 수 있고 농업 시설물은 시설물 버섯작물과 세팅돼서 나올 수 있고 그죠? 예, 축사 같은 경우는 11회 때 보면은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죠. 예, 축사 보험금 구하세요. 돼지 보험금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왜냐면은 가축재보험은 그 뭡니까 축사하고 그 가축하고 일괄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같이 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사가 발생되면은 당연하게 축사 피해도 나고 가축도 피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설물도 15점 배점이 무조건 놓고 이거 15점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재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적정 사가수 요것이 뭡니까 이론서에 가장 먼저 이 과목 이론서에 제일 첫 페이지에 이게 적정사과부터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니 과수의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사과수를 먼저 공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작물, 밭작물, 과수 분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사과수로 이렇게 제가 편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적정사과수는 그 뭐죠? 예, 기본 똑같은 툴에서 현재 적정사과수만에 특화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태풍을 해서 낙하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낙하 피해를 해서 얼마쯤 피해가 됐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보너스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비록 달려있지만 태풍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떨어질랑 말랑 하는 사과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피해를 보상해주게 해갖고 7%를 더 뭐죠? 낙하 피해에다가 더 추가해서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특이한 방식 같은 거 그거만 몇 가지만 뭡니까 여기에 공부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이 흐름대로 공부를 해버리면 쉽게 모든 것이 이해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과실 손해보장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 뭐냐면 이거는 각각 달라요. 각각. 그죠? 예, 각각 다른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팔가수 품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하나만 공부를 하면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예, 포도를 공부하건 복숭아를 공부하건 똑같이 나머지 품목에도 적용돼요. 여기 20개 품목 있죠. 밭작물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확량을 구하죠. 다 각각, 뭐죠? 그 품목별로 각각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제 그 뭡니까? 품목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 툴은 그죠 구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배우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과실 손해보장은 각각 피해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각종 그 뭐죠
초간단 뭐 숙제 팁 해갖고 사진까지 넣어갖고 그렇게도 이제 교재도 안내를 드리고 했지만은 이 부분도 저도 처음에 복분자 공부다가 사실 책 집어 던지고 공부를 사실 뭐 포기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뭐 강의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밤을 새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제가 진짜 정말 뭡니까? 너무나 쉽게 이것을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제 강의 들어봤던 분들은 지금 벌써 딱 떨어지죠? 장결, 그죠? 그 장결만 떠올리면은 그걸로 해서 동일하게 뭐죠? 예, 수학 개시 어디만 제외하고 어디는 수학전까지밖에 뭡니까? 결실 완료에는 보장을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품목들만 어떻게 되죠? 예, 그 장결, 그것만 딱 떠올리면 다 동일하게, 피해를, 수학계지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를 과하고 있다. 그것만 이해해버리면 나머지 주어진 조건 갖고 똑같이 동일하게, 풀면 되더라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좀 이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께서 미리 올려주셨잖아요.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출제자가 물음, 물음 1번, 물음을 구하세요. 물음 1번, 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출제자가 왜 이걸 물었지? 그 의도를 파악해갖고 빨리 주어진 조건과 활용하는 거, 그죠? 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예, 조건을 활용해서, 무릎의 값을 도출해야 한 그 방법.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다축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답안 작성도 최대한 초간단으로, 써야 되겠죠. 나는 많이 아니하고 열심히 써봐봐요. 소용없어요. 예. 중요한 게 결과값만 맞으면 무조건 정답. 아무리 많이 안 차고 써도 결과값이 틀려버리면 빵점이 되는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진 거 빨리 풀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께서 2차 공부 방법이라고 하셨고 특히나 2차 중에서도 이 과목의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된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요걸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강의로 금년도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아마 제 현재 이론 교재 또 보니까 밭작물의 표본과 면적조사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하게 이론 교재는 금년도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론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발표 안 됐지만 벌써 이미 저는 이론서가 이렇게 발표될 거라고 미리 다 바꿔가지고 교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근 단호박 같은 거는 생산비 보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수학 감소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당근 단호박은 어떻게 조사를 하지? 예, 이런 것들도 다 돼 있고 참깨라든지 녹두라든지 생각 2025년도에 신규 판매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깨는 어떻게 표본관을 조사를 하는지, 생강은 어떻게 하는지, 녹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세대는 주입식 교육을 했던 그런 세대예요. 근데 최근에 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입식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놓고 그냥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이론 교재를 딱 이렇게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근 단호박이 이렇게 수학 감소로 보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표본교환 한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양파하고 마늘하고 똑같고 동일하게 하구나. 이런 것을 공부하라고 이제 제시는 해놔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계산형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산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은 달랑 요거, 요 달랑이요. 표본구간 항구간 면적 0.08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런 것은 단답형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단답형 문제가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가진 거예요. 왜? 단답형 문제가 9회, 10회, 11회 때 여러분 제가 분석이라는 거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문제를 봐보세요. 이 과목에서 단답형 문제 몇 문제 나왔나? 100점? 10점 나왔습니다. 5점짜리 두 문제씩. 달랑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 제 교재가 아마 100페이지 조금 넘죠. 예, 기출문제 빼고 나면 한 50페이지 되지만 비록 50페이지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예. 이거 단답형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40점을 넘지 못하는 비율이 어때요? 거의 80%가 넘지 않습니까? 이 과목에서. 그렇죠? 예, 40점도 못 넘어요. 40점을 넘긴 분들은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5점짜리 두 문제 틀린다고 해서 40점을 못 맞는다? 아니죠. 제가 목표가 뭡니까? 예, 우리가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말고 70점, 80점 목표로 하자 이거예요. 70점, 80점 맞는데 5점짜리 두 문제 못 푼다고 70점, 80점 못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5점짜리 문제를 공부를 했다 칩시다. 자, 이게 5점짜리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공부해야지 기본적으로 머리가 어느 정도 구분돼서 창캐는 1학 길이 5주 이상 1학 폭으로 조사하는 거고 뭡니까 수박은 1학 길이로 10주 이상으로 해가 그걸 갖고 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암기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8월 29일 날 시험장에서 이게 그대로 딱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또 새로 보고 또 새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완벽하게 암기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단답형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 두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기출문제 봐보시면 알지만 보상하지 않는 피해 갖고 옛날에 갈로치기 문제가 아마 답이 뭐냐면 태양광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작자가 잎을 막 무리하게 제거해 갖고 그 과실에 태양광이 쉽게 비춰지죠. 그죠? 햇빛이 비치게 돼서 그렇게 돼서 피해를 입은 거는 보상 안 해주겠다. 그런 하나 예시를 썼는데 그걸 갖고 햇빛 대신에는 현재 이론서에는 태양광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약간에도 태양광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광을 갈로치기 넣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출제자가 뭘 갈로치기로 낼지도 수천 수만 개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론서가 이 과목만 해도 한 400페이지 넘죠. 예, 그 400페이지에서 갈로치기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천 수만 가지 문제입니다. 이 공부 요거 한 개만 공부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공부해갖고 결국 10점 문제예요. 10점 문제인데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출제자가 옛날처럼 태양광 문제 또 태양광을 갈로치기 문제로 내버리면 작년에 냈던 과실손해보장 품목의 과실손해 조사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좀 틀렸습니다. 예, 그게 문제 오류가 많은 문제였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잘못 낸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또 이론서에다 제가 코멘트를 했었지만은 그렇게 얼토당도 않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해당 페이지에 점은 안 빼고 그냥 태양광처럼 갈로치기 해놔놓고 그걸 쓰라고 한다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비록 100점, 10점도 맞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이 걸리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 호들갑이 돼갖고 실력 발휘를 못하니까 문제 지문을 딱 문제를 보자 말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갖고 핵심을 빨리 파악했고 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공부를 중심이 돼서 공부를 이게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70점, 80점 맞으려면 여기서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요거 하나예요. 차가 표본구간 항구간의 면적이 0.08 스퀘어미터입니다. 요것이 신정으로 15점 문제입니다. 만약에 차 수학 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을 모르면 항구간이 0.08 스퀘어미터라는 걸 모르면 빵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간 항구간 면적 뭡니까? 표본간 면적이 얼마, 항구간 면적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에서 뭐 수확한 새싹 무게가 얼마다 하고 줘봐봐야 야 이것이 몇 스퀘어미터에서 이 뭡니까? 그 새싹이 수확됐지?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론서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뭡니까? 20cm 구경, 원형의 태를 두 곳에 해가지고 골 갖고 이제 뭡니까? 새싹을 수확해서 무게를 잰다. 이렇게 아마 이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지? 예. 그 노작물, 밭작물은요, 무조건 넣고, 스퀘어미터당 수확량, 예, 그거를 산정하는 거예요. 추진 조금 갖고. 과수 품목은, 뭡니까? 주당, 뭡니까? 수확량. 예, 그걸 구해갖고, 뭐에 곱해요? 예,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그렇죠? 다 조사 대상 면적, 조사한 주수에 곱해버리면, 뭡니까? 조사한, 뭡니까? 면적, 조사한 주수의 수확량 나오는 거고, 그리고 조사하지 않는 면적 중에서 미보상 면적, 그리고, 기수학 면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피해로 다 잡히니까,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 과수 같으면, 그쵸? 그것을 곱해갖고 환산 수확량이라고 제가 명명히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값을 더해버리면 해당 농지의 뭡니까? 해당 가수원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확감소 보장품이에요. 오늘도 그 보면은 논작물, 밭작물 지금 공부를 했죠. 그리고 포복자만 하고 팔가수, 그죠? 예, 밤참 오대 매우 살류해갖고 공부를 했고, 이번에 사과배 단감 떫은 감도 수확감소 보장으로 들어왔어! 해갖고 그까지도 돼 있지만 결국 거기서 15점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기본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농업수입 보장 방식의 보험금 문제도 또다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틀로 보더라도 벌써 세 문제짜리입니다. 이게 세 문제짜리예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 그렇죠? 그런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거는 뭐 바로 요거죠. 0.08. 예를 들자면 수확한 새싹 무게가 100g이야. 표본구간이 5구간이야. 이렇게 문제에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무슨 암기한다고 이런 거 암기한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예요? 예, 총 뭡니까? 수확한 새싹 무게가 100g이 어디서 5구간이 나왔어. 그러면은 한 구간이 얼마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냥 0.08의 한 구간이라는 거를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구간이면 얼마입니까? 0.08 곱하기 5 해봐보세요. 0.4가 되죠. 0.4 스퀘어미터에서 100g이 나왔구나. 수확이 됐구나. 수확한 새싹 무게가 나왔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그렇죠. 논작물, 밭작물은 스퀘어미터당 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퀘어미터당으로. 그러면 수확 100g이 0.4 스퀘어미터에서 나왔으니까 나누기 0.4 해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1 스퀘어미터에서 수확량이 되겠죠? 0.4에서 100이니까 대충 환산해도 돼요. 0.8이면 200g일 거고 1 스퀘어미터에서는 250g이네. 그쵸? 그러니까 1 스퀘어미터에서 250g이 수확이 됐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수확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매일같이 찻잎을 따니까 수확량 조사를 갔는데 벌써 차나무에서 이미 수확한 게 그 자국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죠? 지수확 새싹이래. 그것도 수확량이 잡아야 되죠. 왜냐면 땄으니까. 그쵸? 우리가 현재 달려있는 새싹만 수확량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딴 것도 수확을 했으니까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수확 새싹은 그 새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갖고 어제 딴 거 갖고 오세요. 아래 딴 거 갖고 오세요. 해갖고 무게를 재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기수한 새싹은 수확한 새싹 현재 조금 전에 산정한 거 있잖아요. 스퀘어미터에서 100 얼마예요? 250g이 나왔네? 예, 요걸 적용하는 거야. 1스퀘어미터. 그러니까 기수확한 것도 뭡니까? 그 수확한 새싹 무게를 적용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좀 창피하죠. 그죠? 그래도 보험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미 어제 땄고 아래 딴 거는 어때죠? 오늘 딴 거보다 하다못해 0.001g이라도 적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덜 자란 상태에서 땄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뭘 곱해준다? 기수와 기수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봐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게 산식이 뭔 필요 있냐고. 무게를 수확량을 조사해야지 하고 조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 예,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다면 계산 문제가 진짜 필요한 암기는 요거 한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양을 줄여간다면
확신시키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거까지 다 공부하다 보면 또 갑자기 이거 계산 문제 풀 때 이거 하면은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헛된 공부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건 몰라도 아무런 학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죠? 금년 강의는 오직 뭐죠? 일단 계산 문제 무조건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70, 80점 넘을 수 있도록 먼저 그를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하겠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그래도 야 이거 얘기들인데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결국 뭐예요? 이 과목의 평균 점수가 20점밖에 되질 않고 40점이 뭡니까? 넘는 분들도 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80명은 40점도 못 넘어요. 그렇게 막 다 암기하고 공부해 가갖고 시험을 봤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된 거지. 잘못됐으니까 그 방법을 버리고 일단은 저를 믿고 일단은 제가 언제까지예요? 이걸 뭐 8월 29일까지 이 과목 강의 진행하지 않죠? 불과 2달 안에 이 과목을 70, 80점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게 된다면 그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난 그래도 80점 만족 못했. 내가 그래도 뭡니까 옛날에 진짜 정말 학교에서 전교 1, 2등 했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럴 때 가서 이거 암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하는 건 오직 그거밖에 뭐 암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번에 뭐 감귤 수학기 잔존 비율이 뭐 변경됐어요. 소점 세치기짜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암기하시라는 분이 그런 분을 내가 봤어요. 2차 강사님 중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 매년 바뀌는 거를 그거를 왜 암길래? 당연하게 그건 뭐죠? 문제에서 조건 들어줄 건데. 뭔 얘기지? 그러니까 허튼데 그런, 뭡니까? 그 노력을 하시면 영원히 뭐죠? 40점 도 못 맞고, 평균 점수 2점밖에 못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2달 동안만 그냥 이거 암기지 말고, 요런 거 몇 가지만, 그 공부하면 된다는데, 하고 여러분께서, 따라와서, 공부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기출문제는 그냥 껌딱지일 거고, 제 출제해상 문제집은 아마 그보다 한참 더 높은 거겠지만 그런 것도 차 뭐 수확량 구하세요. 아마 작년에 제가 이 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그 전까지 차 문제 뭐야 수학한 새싹 무게가 있고 그다음 기수학 기수 곱하기 기수학 뭐 새싹 무게 곱하기 뭐 이렇게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그리고 그 암기도 안 되고 사실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뭡니까 그림을 그려갖고 딱 그냥 그 사진 하나 차밭에 통로 면적이 있고 그거 딱 하나 떠올려놓고 뭡니까 차를 수확하는 거 그 사진 한 장만 딱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주어진 조건 갖고 너무너무 껌딱지처럼 풀린다는 걸 여러분께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진짜로,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구나. 여러분께서 뭡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따라만 오신다면 누구나 아마 3월 말경 되면 70점 80점은 이거 내가 아무리 그 중간에 계산기 잘못 눌러갖고 틀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70점 80점은 무조건 넣고 맞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미리 안내된 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시된 조건만 이해를 하면,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현재 보험사 났을 때 피해를 구하세요. 보험금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소원의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조건을 다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수학한 세상, 표본구안에서, 5공안에서 조사했는데, 수학한 세상 무게가 100g이야.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스퀘어미터라는 수학량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산의 문제 풀 때 무슨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큰 틀로 그러면 수학량을 어떻게 조사하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기수학 이미 딴 것도 분명히 수학했으니까 수학량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미 땄으니까 그 아래 몇 월 며칠 날 딴 거 그 새싹 다 갖고 오세요. 그 겨울에 한번 달아볼 테니까 요 구간에서 요거 20세 원형이태 20cm 20cm 안에서 딴 것만 갖고 오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수학량 조사 안 할 수 없죠. 그 분명히 수학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로 뭡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 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산식을 왜 외우냐고요. 그 당연하게 이미 땄으니까 그 적용할 수 갖고 오세요 해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뭡니까? 현재
우리가 현재 20cm, 20cm에서 수확한 새싹 그 무게를 적용해야 하는 거야. 그 무게.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가? 왜 그러면 딴 게 만약에 아유 10개를 땄네. 그러면은 수확한 새싹 무게 한 개 곱하기 10개를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수확한 새싹 무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땄으니까 그대로 100%를 적용할 수 없고 야 수확 비율에 따라서 수확을 많이 했으면 뭡니까? 그만침 뭐죠? 예, 적게 적용을 할 거고 수확을 적게 했으면 그러니까 1보다 더 많은 값 거의 근접한 값으로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수학 지수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해버리면 진짜 뭡니까 우리가 암기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과목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어떤 의도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을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진행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제 예상 문제집을 여러분한테 이제 그 메일로 발송하고 하다 보면 아마 다음 주 말 정도 돼야지 모든 분께서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제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뭡니까 현재 뭐 내일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론 교재는 돼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출제 예상 문제집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월 9일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번 주에 그냥 뭐 마냥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농업수입 계약이 금년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예요. 예, 바뀌었고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해마다 이 과목에서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죠. 예, 당연하게 금년에도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크게 바뀌었으니까 제가 아마 이론 교재 최종 만들기 전부터도 다 농업 수입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갖고 따로 이렇게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1과목에서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어떻게 구하는지 벌써 공부 다 끝냈어요. 그죠? 다 끝냈고 농업 수입 계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구하는 거. 그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그거 공부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논작물, 밭작물, 과수작물이 모두 다 현재 농업수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많은 품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 과목에 품목별로 가서 공부를 할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수확량까지는 조사가 됐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도 수확량까지 구해갖고 농업수익 보장보험금을 구하세요. 예,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제 이 과목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은 현재 이제 과거 수입형하고 기재 수입형으로 바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뀐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론 교재 나눠드렸고 그리고 딱 요약해 놓은 게 몇 페이지예요? 예, 달랑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쵸? 근데 그 2페이지를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공부해봐도 돌아보면 또 산식이 또 가물가물하고 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산식을 암기하지 않고 큰 틀로 이해하는 거. 큰 틀로 이해해버리면 진짜 정말 문제 풀 때 이해를 하고 풀어버리면 주어진 조건 갖고 요거 이렇게 대입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수확량 조사 방법 해갖고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표본관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형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은 다르게 변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교재는 약간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2페이지로 달랑 2페이지로 정리했지만 그 내용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이게 이번 주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맛보기 강의라고 해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요 부분이라도 무조건 넣고 이거는 나올 거니까 그렇죠? 나올 거니까 요 부분을 보강하는 맛보기 강의라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9일부터는 생산비 보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요 이제 깨진도 꽂히기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지금 공부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되시는 분들은 깨진도 꽂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게 거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계산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지식 같은 것이 다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것도 새로 한번 이렇게 청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는 생산비 보장 2과목 진행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청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